네, 종목과의 국내 증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어제장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움직였는지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안도 랠리를 펼치면서 2,400선을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3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에는 신화인터텍이 오랜만에 등장했고요. 그 위에는 삼부토건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사업 재건의 기대감에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쏠렸고요. 3위에는 메탈랩스가 등장했습니다. 그 위에는 전일에 이어서 노터스 다시 한번 등장했는데요. 월요일장에서 상한가에 도달했었다고 전달해 드렸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로 나오면서 10% 이상 밀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태양광 관련주라고 하는 SDN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면서 이날 주가에도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고요.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메탈랩스부터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19% 이상 올랐고요. 1,105원의 종가를 형성합니다.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메탈랩스가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2거래일 연속으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유상증자 소식이 메탈랩스의 주가에 연이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화인터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6% 급등했고요. 3,98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기업은 LCD 광학 필름 기업에서 메타버스 디바이스에 사용되는 스마트 필름 양산 기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에 신화인터텍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에 대한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이 시간에 전해드리기도 했었죠. 이날의 급등은 신화인터텍이 이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 스마트 글라스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내년에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를 위해 본사인 충남 천안 공장에 2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투자자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특징주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종목 깊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럼 종목와의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CS 베어링 어제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주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장 흐름이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의 순환매만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관계없이 이 종목군들 포트 담으셔야 한다는 말씀 한 거의 몇 주 동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딱 상한가가 나왔네요.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갔는데 첫 번째는 무상증자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풍력에 대한 이벤트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무상증자에 대한 테마가 급등락세를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터스 이외에 뭐 공구음원이라든지 뭐 조강 ILI 같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그다음에 조정을 받고 어제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주가에 슈팅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조선선제 같은 무상증자 기대감 있는 종목군들도 15%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불확실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가 쏠림에 의한 주가 상승, 수급 쏠림에 의한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 그리고 이벤트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미국 해상풍력에 대한 그 발전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동부 해안의 11개 주와 발전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상풍력을 더욱더 발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유가라든지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해상풍력을 신규 도입하거나 아니면 목표량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4배까지 확대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풍력타워의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풍력 터빈 기업에 그 베어링을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주력 제품으로는 피치 베어링 그리고 요 베어링이 있는데 일단 이것 같은 경우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선풍기로 예시를 들자면 목과
머리를 연결하는 부분을 피치 베어링, 그리고 머리와 날개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을 요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풍력 발전기 한 대당 3개의 피치 베어링과 1개의 요 베어링이 필요하다 보니까 풍력 발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세계 풍력 타워의 1위 기업인 CS 윈드의 자회사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회사 네트워크 통해서 그에 따른 고객사 확대를 계속적으로 이뤄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북미양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BBB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통과가 될 예정인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얻을 것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풍력 관련해 가지고는 뭐 풍력 고정가격 입찰 제도를 도입을 했을 때 그에 따른 시장의 성장성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풍력이 그 수주를 받고 생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고정가격을 입찰을 하게 된다면 사업적인 안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기업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날 수 있겠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CS 베어링보다는 뭐 동국 SNC라든지 그 다른 종목군들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에 꾸준히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풍력 관련주 언급해 주셨는데 어제 두 가지 호재가 겹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CS 베어링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우진입니다. 6.2% 어제 상승했는데 원전 관련주 가져오셨네요. 지금 뭐 풍력적으로 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원전으로 좀 돌아갈 거다라고 보십니까? 원전 일단 지금 현재 흐름 자체가 처음에는 원전, 그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제는 그 시장이 혼합되어서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정부 자체에서 원전을 세일즈하는 모습 계속적으로 그쵸.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특히 원전 ETF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이 모일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유동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체코나 폴란드, 네덜란드 회담에서 원자력 수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SMR 시장에서 특히 강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수주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내 정책주로서는 중장기적인 수혜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주요 정책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대형주를 비롯해서 아직까지 탈원전 이전의 주가를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승폭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확대의 기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프랑스 등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원전에 대한 투자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U에서도 그린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계속적으로 친환경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진 같은 경우에는 제어, 계측을 전문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국내 원자력 밸류체인에서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고요. 원자력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SMR에 대한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국제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 특히 방사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오염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각제나 제염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진 정책 관련주로서 중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은 휴마시스 어제 8% 넘게 올랐습니다.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분자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최근에 녹십자 MS라든지 좀 관련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좀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좀 유의할 점은 없을까요? 일단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다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급등락이 크죠. 이 급등락도 크고 2020년 주가의 고점을 찍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하향 추세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진단키트 종목군들의 실적을 보게 된다면 계속적으로 역대급 실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네. 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을까요? 일단 이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안 좋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뭐 일단 코로나 진단키트로 인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와도 일단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이 다음에는 끝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20년에도 코로나 다음에 뭐가 나올 건데 21년에도 코로나 다음에 이제 좀 끝날 것 같은데 그쵸. 를 이제 대체할 만한 그런 매출 수단은 무엇인데? 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 시장에서 외면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조금 눌려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인식이 조금 별로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원숭이 두창에 대한 진단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호재가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일단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일단 이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진단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진단을 개발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만으로 주가의 상승폭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밸류 나중에 반영이 되겠지만 일단 지금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보게 된다면 뭐 일단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실적도 잘 지키고 있지만 주가가 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종목와의 오늘도 어제작 이슈가 컸었던 세 종목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